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현재 지수는 1890포인트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수급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아니 뭐 단 하루 판 거 가지고 왜 그러시냐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오히려 도리어 하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6월에 팔고 지금 7월에 약간 매수하고 지금 8월의 동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수급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또 이제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동안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나타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시면 한 달 반 전에 급격하게 이제 빠져나갔던 그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보면 그 뉴욕 증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오른 이런 상태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들 한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조금 이제 매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비둘기파 좀 완화적인 성격의 연준 총재들조차 이제 연말 이전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돌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론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추가적인 매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버냉키가 일단 한번 구체적인 발언을 했고 그거에 따른 금융시장 테스트를 한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다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완화가 된 이런 국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안 들어오고 주식 시장에서는 재차 돈이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아시아 주요국의 이제 순매수를 살펴보면 그 전에는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계속적으로 아시아 주요국에 돈이 계속 들어오다가 전체적으로 빠져나간 이후에 재차 최근에 유입됐을 때는 한국과 대만에만 약간 돈이 좀 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글로벌 머니플로우를 좀 살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돈에서 미국 도메스틱에도 이제 미국 국내에도 그 투자를 하지만 미국에서 해외로 투자하는 자금들이 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금감원의 이런 자료를 좀 보면 이번에 그 7월 달에 나타난 순매수가 사실은 미국계 쪽에 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미국계 자금들의 흐름은 좀 더 양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며칠 팔았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8월에도 계속적으로 미국계 자금 중심으로 유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 이틀 지금 강한 매도도 아닌데 나타난 것으로 너무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아무래도 들어봤습니다. 1900포인트 다가오다 보니까 좀 그런 심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는 우려가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많은 전략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런 비유했잖아요. 어차피 올 이별이라면 나는 그렇죠. 그 노래 가사말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실제로 9월에 오는 충격과 아니면 연내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연말에 오는 충격과 아무래도 9월에 만약에 이게 진짜 중단이 된다면 줄여지게 된다면 진짜 충격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사실은 근데 그 버냉키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노이즈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버냉키는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표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지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국 이제 그 지표를 좀 보면 실업률이 가장 이제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텐데 실업률이 더 이상 이렇게 급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양쪽 완화 규모를 급격하게 이제 줄일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9월에 언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8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줄이는 양적 완화 네.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겠지만 이게
뭐 연말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봐서는 거의 연말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하는 거는 언젠가는 하는 거고 네네. 이것이 좀 더 뭐 빨리 나타난다면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 좀 늦춰진다면 미국 경기가 그거보다는 좀 서서히 개선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미국 경기 개선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초점을.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국내 시장 내일 정작 다가올 이벤트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와 금통인데 지금까지 계속 뭐 그렇게 큰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만 언제든지 좀 돌발 변수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금통위는 대부분 채권 이제 그 전문가들은 거의 한 100% 동결 네, 이렇게 말씀을 몰표를 던졌죠. 네. 하시는 것 같고 옵션 만기도 그렇게 커다란 어떤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조용히 오히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익 매수를 이제 뭐 전망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비차익 매수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차익이나 비차익이나 외국인의 그런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단지 이제 뭐 조금 정도 이제 뭐 출회 가능성 뭐 지수가 안 좋다면은 당일날 지수가 안 좋다면 출회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옵션 만기도 사실은 뭐 그런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분위기도 뭐 내일 금통이나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크게 양적 완화보다는 좀 덜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밤에는 보스턴대 강의, 버냉키 의장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버냉키 의장도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요? 기존 연준위원들 발언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연준 의장들이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노이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버냉키의 발언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고 네. 그 안에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을 하겠다. 특히나 한 9월 정도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할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정책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실물 금리가 어떤 경기 개선폭이나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를 약간 좀 미리 당겨서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기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2014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사실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물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다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900포인트는 좀 깨지면서 사실 심리는 약간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하루 이틀 정도의 심리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뉴욕 증시나 아니면 한국 증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떤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이미 지나간 뉴스가 된 그렇죠. 이런 상태고 네. 미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특히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 특히나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일본까지 가세를 하면서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는 교역량이 증가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출이 주력인 한국 산업은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기 개선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방어주를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민감주를 뭐 최근에 이제 민감주가 네. 많이 올랐죠. 네. 올랐지만 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민감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민감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겠고 IT 같은 경우에는 우려는 많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더 내려갈 룸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와 주식 시장의 차이, 시간 차이를 봤을 때는 뭐 몇 개월간의 약간 격차를 두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